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현재 합성생물학 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종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합성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하는 균주들 간의 역할을 조절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화합물 없이는 거의 살 수 없는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연료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많이 합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화합물 합성은 환경 파괴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생물 공정 과정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 공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생물체에서 잔여물로 남는 이런 바이오매스,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먹고 남은 옥수수의 줄기, 옥수수의 대, 뿌리 같은 것들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복합당들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복합당들을 미생물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유용한 화합물 또는 뭐 의약품, 식품 또는 화장품 원료,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이런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생물 공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물 공정 과정을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합성 생물학 같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 생물 공정 과정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현재 수행해 왔습니다. 이 생물 공정은 일단 이런 바이러블 케미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생물 공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통 세포 공장을 만듭니다. 이런 셀 팩토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신세틱 패스웨이를 미생물에 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패스웨이를 지워줌으로써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값싼 바이오매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런 케미컬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셀 팩토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한 균주 내에서 다양한 멀티스텝 리액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 코팩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비싸게 첨가해 주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생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팩터 리제너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셀 팩토리를 값싸게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학 합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일드한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셀 팩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셀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어주고 사람 입장에서 필요 없는 유전자를 미생물에게서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유전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필요한 유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포 입장에서는 메타볼릭 버든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메타볼릭 버든은 셀 팩토리의 이런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메타볼릭 버든이 걸리게 되면은 점점 더 많은 수의 필요 없는 단백질을 발현하면 이렇게 그로스 레이트가 떨어지기도 하고 단백질의 발현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타볼릭 버든을 이 셀 팩토리에서 줄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은 원래 자연계에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 미생물들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군집을 이루어서 마이크로비얼 콘소시아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미생물 생태계는 속해 있는 미생물들은 혼자 그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음,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비얼 콘소시아는 이런 단일 균주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비얼 콘소시아는 이런 좀 더 다양한 먹이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혹독한 외부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더 모노컬처보다 우월할 수 있는 이유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는 이 원리 때문입니다. 디비전 오브 레이버는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일의 분배입니다. 어떤 일을 한 균주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 균주에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됨으로써 단일 균주가 할 수 없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학자들은 이런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아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뭐 셀팩토리에 응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균주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균주를 배양하는 복합 균주를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컨트롤이 엇나가도 한 균주가 이 컨소시아를 완전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어,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연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연구의 목표는 이런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아의 이런 일의 분배,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일단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발리어블 매터리얼을 만드는 이런 미생물 생태계를 합성 미생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이 모델 미생물 생태계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런 제가 만드는 합성 미생물 생태계를 이용해서 복합당을 이렇게 소비시키는 이런 것을 모델 미생물 생태계로 삼았습니다. 이런 리그노셀룰로직 슈가에 대해서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어진 슈가를 에탄올로 변환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합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복합당 중에서도 글루코즈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자일로즈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글루코즈와 자일로즈가 바이오매스로부터 리그노셀룰로직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들을 효모를 이용해서 이 바이오 에탄올로 전환하는 연구가 예전부터 많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효모는 원래 그 성질이 이제 저희도 잘 알고 있다시피 글루코즈 내가 당들을 에탄올로 바꾸는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즈는 원래 에탄올로 잘 만들고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일로지만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뭐 바이오 퓨리라든지 식품 뭐 원료로도 사용되는 이 바이오 에탄올로 이 변환시키는데 이 효모가 큰 도움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일로즈를 효모가 소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일로즈 대사 경로를 도입한 새로운 효모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일로즈를 원래는 먹을 수 없던 자일로즈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 글루코즈와 자일로즈를 섞어서 이 복합당으로 만들어서 이 효모에게 소비를 시켜보면은 항상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글루코즈가 항상 먼저 소비가 되고 글루코즈의 소비가 끝난 이후에 자일로즈가 소비가 시작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시퀀셜 컨섬션을 통해서 이 복합당의 소비가 굉장히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이 글루코즈와 자일로즈를 뭐 동시에 소비를 시키게 하는 등 갖가지 노력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 복합당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정말 좋은 해결책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단일균주로서는 이 복합당을 소비하지 않는 이런 현재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글루코즈만 소비할 수 있는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 균주, 그리고 자일로즈만 소비할 수 있는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균주를 이용함으로써 이 두 균주를 이용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복합당을 소비하는 데 좀 사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글루코즈와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글루코즈와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제가 했던 것은 이제 먼저 효모의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효모에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는 헥소스 1 to 7 또 그리고 갈2가 있는데요. 이 슈가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와 자일로즈 모두를 수송시킬 수가 있지만 글루코즈가 있을 때는 자일로즈를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효모에 원래 가지고 있던 슈가 트랜스포터는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슈가 트랜스포터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미생물 소스로부터 찾은 글루코즈 스페시픽한 슈가 트랜스포터
그리고 자일로드 스페시픽한 슈가 트랜스포터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를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효모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엔도지너스한 슈가 트랜스포터를 모두 제거를 해주고 그 이후에 글루코즈의 특이적인 이 AT 스윗 1이라고 불리는 이 슈가 트랜스포터를 도입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효모의 엔도지너스한 슈가 트랜스포터를 모두 제거해주고 그리고 자일로즈 스페시픽한 이 LSNF라는 트랜스포터를 도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일로즈는 원래 효모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일로즈 이 대사 경로를 또 추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 YG1 그리고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YX1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글루코즈만 스페시픽하게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는 전혀 소비하지 못하고 자일로즈만 특이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YG1과 YX1은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아니고 일단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 자일로즈의 어떤 컨섬션 레이트가 글루코즈가 함께 있을 때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것이 원래 효모가 가지고 있는 글루코즈가 있을 때 자일로즈의 소비가 저해되는 글루코즈 리프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즈 리프레이션과 관련한 이런 유전자 HXK1, HXK2, GLK1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 글루코즈 리프레이션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전자를 지워준 새로운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YX2에서는 글루코즈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거의 슈가 자일로즈 컨섬션 레이트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된 문제는 뭐냐? YG1과 YX2의 컨섬션 레이트의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효모가 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반면 YX2 같은 경우에는 슈가 트랜스포터도 그렇고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소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속도가 다른 것을 좀 슈가 트랜스포터를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효율이 좋은, 좀 안 좋은 슈가 트랜스포터를 도입해주고, 원래 그거를 빼주는 그런 교체를 해주면서 좀 더 효과가 안 좋은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피 넘버를 올려줌으로써 더 빠르게 자일로즈를 소비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YG2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YG1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린 컨섬션 레이트를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YX2와 YX3를 비교해 보자면 새로 만들어진 YX3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는 이전 버전의 YX2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일로즈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두 균주 간의 컨섬션 레이트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거의 속도가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버전의 두 균주를 함께 코컬처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글루코즈의 컨섬션 레이트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글루코즈는 먼저 소비가 되고 자일로즈는 천천히 소비가 되는 반면 새로 만들어진 YG2와 YX3를 코컬처를 진행을 했을 때는 글루코즈와 자일로즈가 거의 동시에 소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페셜리스트 균주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좀 이제 복합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좀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두 균주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만든 것은 일단 조건을 좀 다르게 해본 것이 일단은 컴포지션을 바꿔보자. 두 균주 간의 생태계 내에서의 비율을 달리 해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어떤 액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제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의 농도가 낮고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의 농도가 높을 때 이런 복합당 글루코즈와 자일로즈가 있는 조건에서 발효를 수행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의 농도가 낮으니까 글루코즈의 컨섬션 레이트는 굉장히 낮고 자일로즈의 컨섬션 레이트는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서히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의 농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의 초기 농도를 점점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글루코즈의 컨섬션 레이트가 증가하고 자일로즈 컨섬션 레이트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조건에서 재미있게도 에탄올의 농도, 생성된 엔타톨의 농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최저값이, 이 비율의 최저값이 존재한다. 에탄올을 많이 만들기 위한 이 두균주 비율의 최저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수행해 본 것은 이 두균주의 접종 타이밍을 서로 다르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걸 템포럴 DOL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어, 이 이 접종 타이밍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글루코즈와 자일로즈가 최대한 빠르게 소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균주의 소비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엔지니어링을 좀 더 했는데요. 그래서 글루코즈를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그리고 자일로즈를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는 자일로즈 트랜스포터를 추가 엔지니어링 해줘서 제작을 해서 그 균주들을 이용해서 이 두 균주의 접종 시간을 달리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가 먼저 접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글루코즈의 컨섬션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글루코즈가 에탄올로 먼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일로즈의 스페셜리스트가 먼저 접종이 되면은 자일로즈가 먼저 소비가 되어서 자일로즈가 에탄올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순서의 간단한 순서의 차이에 따라서 이 발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는 패널은 글루코즈 컨섬션 레이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글루코즈의 컨섬션이 먼저 일어나고 자일로즈의 컨섬션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 이제 이 글루코즈의 컨섬션은 이 순서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C번에서 보이는 패널에서는 이 자일로즈 컨섬션 레이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자일로즈 컨섬션 레이트는 이 글루코즈와 자일로즈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일로즈가 먼저 접종이 되었을 때만 자일로즈의 컨섬션 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앞선 문헌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문헌에서는 이제 이 효모에서 이제 자일로즈 컨섬션이 에탄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탄올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자일로즈의 컨섬션이 점점 저해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게 저희 결과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좀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자일로즈가 아니라 글루코즈가 먼저 소비가 되었을 때 글루코즈는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되게 되고 상당히 고농도의 에탄올이 생산되게 됩니다. 이 생산된 에탄올이 자일로즈의 컨섬션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일로즈의 컨섬션이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일로즈의 에탄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글루코즈의 발효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 글루코즈의 이런 에탄올로의 발효는 어, 에탄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균주의 접종 타이밍,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도 이 복합당의 어떤 소비에 굉장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앞서 구축한 미생물 생태계를 예측하고 나아가서 이제 최적의 비율 그리고 최적의 접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공동 연구자였던 시치 라오라는 친구가 이제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정량적으로 이런 실험 데이터를 묘사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간소화된 메타볼릭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불리는 이 ODE 모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균주가 이제 글루코즈 및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에서 글루코즈 또는 자일로즈 이제 소비되어서 이제 메인터넌스, 그 세포 성장, 그리고 에탄올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에탄올은 다시 소비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앞서 우리가 관찰한 연구 결과처럼 자일로즈의 이런 컨섬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소의 농도는 자일로즈의 컨섬션에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중 세포 농도나 글루코즈, 자일로즈 농도와 같은 몇 가지 이런 값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이런 프리커서와 같은 가상의 값도 존재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균주 비율과 접종 타이밍에 따른 에탄올의 생산량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축된 모델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다수로 나타난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 예측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컴포지션, 비율을 달리 했을 때 연구 결과도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접종 시간을 달리해서 이 복합당을 발효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운 모델이 잘 예측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런 임의의 농도의 비율을 가지는 이런 복합당을 최적으로 소비해서 에탄올을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가장 베스트의 접종 비율 그리고 접종 타이밍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70g per 리터의 글루코즈, 40g per 리터의 자일로즈를 소비함에 있어가지고 약 YG의 프랙션이 약 40%에서 50%일 때 가장 에탄올의 생산량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본 결과 예측값이 예측한 대로 실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 템포럴 DOL에서 딜레이 타임이 얼마가 됐을 때 한 YG가 더 늦게 접종이 되었을 때 이런 70g per 리터로 40g per 리터 자일로즈 조건에서 가장 고농도의 에탄올이 이렇게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접종 시간을 달리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최적의 접종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글루코즈와 자일로즈를 스페시픽하게 소비하는 글루코즈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자일로즈 스페셜리스트 균주가 일단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접종 비율, 그리고 접종 타이밍에 따른 이런 복합당의 소비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스메디컬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런 최적의 접종 시간, 접종 비율, 접종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이런 모델을 구축했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이 가장 복합당을 소비를 잘하기 위한 접종 비율과 접종 시간을 이렇게 예측해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기회를 주셨던 UIUC 진용수 교수님, 그리고 팅루 교수님,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해줬던 FEC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실 연구를 할 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힘들었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 UIUC 진랩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